당 1등 후보, 지지율 1등 후보는 내적으로 외적으로 공격받기 십상이다. 그래서 아까 잠깐 얘기하다 말았는데 여기서 당대표가 해야 될 일은 공정한 경선을 만드는 거야. 그죠? 그리고 외부로부터의 공격을 지켜주는 거고,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준석이 하는 행동은 이상하다. 이건 내부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어요. 김재원, 이준석, 윤석열 들어오자마자 물어뜯었다. 당대표가 대선 국면을 주도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 그러면서 이런 발언도 나왔죠. 돌고래, 멸치, 망둥어, 고등어, 아쿠아리움이다. 동물 비유에 할게, 각인 효과에 상대 반발도 커. 아쿠아리움 정당이라는 자조적 목소리가 나왔다. 이게 무엇이냐? 윤석열 총장을 돕는 정진석 의원이 페이스북에 지도부가 필요 이상으로 대선 후보들을 관리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멸치, 고등어, 돌고래는 생장 조건이 다르다. 말이 기분 나쁠 수 있지. 요 얘기가 이제 줄이면은 돌고래와 멸치는 급이 다르다. 이준석. 멸치와 돌고래도 공정하게, 얘는 공정을 지금 들이대고 있어요. 그리고 원희룡이 갑자기 짠게 나와서 윤석열 측근이 공정과 상식을 무너뜨렸다. 무슨 공정과 상식을 무너뜨려? 솔직하게 말이 뼈아픈 이야기지 뭐가 틀리냐 이거야. 대선 전국에서 지지율 높은 후보를 오라가라 하고 왜 자꾸 지지율 1%도 안 나오는 후보들 줄 세워놔서 윤석열이랑 같이 지가 딱 앞에 서서 이준석이가 원샷을 찍으려고 하는 거야. 안 그래요? 윤석열이 언제 입당했습니까? 7월 30일 날 입당했다. 7월 30일 날 입당을 했는데 이준석이가 바로 방송 끼어나가서 뭐라 그래. 물론 입당하기 전부터 이준석이가 경선버스 아이 윤석열 필요 없다 그러고 윤석열 오지 마라 그러고 막 깜보고 쪼우고 협박에 가깝게 윤석열을 비방했었잖아요. 내 당 후보가 될 건데 어차피 캠프의 구성원이 국힘당 인원들이고 이미 스킨십이 와리가리 하고 있는데 지갑에 나서갖고 와라가라 하면서 밖에서 중도표 좀 더 땡겨 키워서 들어올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행보를 보면 그러했고 윤석열 발언이 그러했잖아. 그러면 따로 물밑으로 조율을 하든지 왜 공개적으로 자기 당 후보가 될지 모르는 후보한테 비판을 가하고 비난을 가하고 자꾸 지지율을 깎아 처먹냐 이거야. 안 그래요? 그러고서 8월 2일날 입당설이 터졌어요. 8월 2일날 입당설이 터졌다. 그런데 이 발언이 어디서 나왔겠나? 윤석열은 깜짝 입당을 하고 싶었다고. 근데 윤석열이 7월 30일, 7월 29일인가? 7월 말일 전날 8월 1일 입당설이 터지자 다음날 윤석열이 그냥 갑자기 입당을 해버렸지. 그러고 나서 이준석이가 방송에 나와서 하는 말이 무엇이냐? 아니 나랑 8월 2일날 약속이 있었는데 왜 저딴 식으로 입당을 했는지 모르겠다라고 발언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요거부터 이상하지 않아요? 윤석열 캠프 쪽에서 나왔겠어? 윤석열한테 득이 되는 게 없는데? 나는 윤석열 캠프 밖에 있는 중에 알고 있는 것은 이준석이었다. 그렇다면 내일량 그 보도가 나온 것은 아마 이준석 입을 통해서 나온 것이 아닌가 라는 합리적인 추론을 할 수 있잖아. 자 일단 요거 잘못은 나중에 판단하고 지나갑시다. 그 다음 시점으로. 그러고 나서 이준석이 뭐라고 그래. 8월 4일날 대선 후보들 다 모여라. 뜬금없이 윤석열이 7월 30일 입당을 했습니다. 여러분 대선 후보예요. 윤석열은 지지율이 가장 많이 나오는 대선 후보고 지금 갓 국힘당에 입당한 대선 후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친구랑 술 약속을 잡더라도 미리 전화를 합니다. 일주일 전에. 야 니 이번 주 시간 언제 되노? 아 맞나? 그러면 토요일 날이 낫나 금요일이 낫나? 아니면 네가 쉬는 날을 나한테 줘봐봐. 이렇게 조율을 하잖아요. 보통 일주일은 앞두고 최소. 왜냐면 얘가 뭐 하는지 모르니까. 다 일하는 애들이고 퇴근하면 약속 있을지 모르니까. 가족끼리 행사 있을지도 모르니까. 일반 사람들도 일하다. 그런데 지지율 가장 많이 나오는 대권 후보 그리고 당에 입당한 지 며칠밖에 안 된 후보에게 8월 2일일 거예요. 이틀 3일 앞두고서 뜬금없이 4일날 당 행사가 있으니 참석해라. 이틀 3일 앞두고서 뜬금없이. 여러분 윤석열 얼마나 바쁠 것 같아요. 우리 다이어리만 봐도 일주일에 2-3개씩은 꼭 날짜가 있잖아. 그런데 쟤들 얼마나 바쁠 거야. 그리고 당 입당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얼마나 사람들 많이 만나야 될까? 약속이 꽉 짜져 있을 것이다. 그러면 차라리 그렇게 된 거 한 달쯤 넉넉하게 잡고 클린 경선 성명을 내자라든지 정권 교체 무슨 성명서를 낸다든지 이런 식으로 조율을 하면 되잖아. 그런데 뜬금없이 이틀 3일 전에 윤석열이 너 내가 당대표인데 내일 모레 시간 좀 비워줘야겠어. 나와. 어떻게 나오냔 말이야. 그러니까 윤석열도 참여 못했고 최재형 원장도 참여 못했고 홍준표도 참여 못했다. 졸라 골까는 거 아닙니까? 불가능한 약속을 잡아놓고 그리고서 그 이틀 뒤에 또 그 다음날 또 그걸 잡았지. 불유 식사 배달이었나? 이런 행사를 이틀 연속으로 잡아버리는데 어떻게 갑자기 그렇게 날짜를 빼?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다. 할 수 없는 것을 갑자기 요구하고서 못했다고 윤석열을 최재형을 홍준표를 비난한 겁니다. 당 행사에 빠졌다며
그런데 사람들이 바쁘다 보니까 앞에 전개를 전혀 모르고서 당대표 이준석이가 하는 말만 듣고 아 윤석열 저 새끼 저거 1등 후보면 1등 후보지 당에 들어와서 씨발 졸라 거들먹거리네 외부에서 굴러온 돌새끼가 졸라 뻣뻣하네 하면서 반감을 가지는 분들이 생겼다. 여러분들 제 앞에 얘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윤석열이 참여 가능한 일이었는지 아니었는지, 그리고 누가 무리한 부탁을 했고 누가 불손한 행동을 했는지 생각을 한 번만 하면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이준석이에게 잘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준석이가 이상한 행동을 자꾸 하는 것이다. 또 다음 행동 볼까? 자꾸 비난을 하니까 정진석이가 돌고래랑 멸치 고등어는 생장 환경이 다르다 라면서 애둘러 말했잖아. 말이야 기분 나쁘지 다른 후보들한테. 그런데 뭐가 틀려? 지지율 20% 나오는 후보랑 지지율 1% 나오는 후보랑 어떻게 같은 행보를 할 수 있냔 말이야. 그 중에 하나가 이준석이 또 이런 얘기 했었죠. 일부 후보들의 줄 세우기 행태, 일부 후보들의 당 의원을 모으는 행태, 줄 서는 행태, 이거는 불공정하고 이것은 잘못된 불공정한 경선 준비고 대선 활동이다 라면서 비판을 가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졸라 웃긴 얘기 아니에요. 홍준표도 여기서 좀 거들었었지. 나 홍준표 형을 좋아해. 좋아하는데 갈 수밖에 없는 이유도 알아. 그런데 냉정하게 보십시다. 계산을 한번 봐봐요. 홍준표는 줄 세울 의원이 없다. 지지율이 안 나오니까. 유승민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막말로 지금까지 민주당도 그렇고 국힘당도 그렇고 여야 할 것 없이 지금까지 대선 전국에서 잘 나가는 후보, 지지율 나오는 후보 쪽으로 줄 서는 현상 없었던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냐 이거야. 지극히 당연한 현상이고 할 수밖에 없는 필요한 행동이다. 왜냐? 윤석열은, 최재형은 외부에서 굴러온 돌이잖아. 외부에서 굴러온 돌인데 내가 당에 뿌리를 내리려면 의원들과 자꾸 스킨십을 가져야 나를 도와줄 의원, 나랑 행보를 같이 할 의원, 아닐 의원 이러면서 저절로 당이 재편되는 거잖아요.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런데 그거를 불공정이라 그러고 그거를 잘못된 이상한 정치의 잘못된 행태의 답습이라면서 비판하는 이준석은 1등 후보, 지금 국힘당의 1등 후보와 2등 후보 윤석열과 최재형을 당에 뿌리 내리지 못하게 비판을 가하는 거다. 그래서 나온 발언이 돌고래 멸치다. 돌고래와 멸치는 급이 달라. 급이 다르다고 하는 게 아니라 생태 환경이 다르다. 워딩을 이렇게 뽑아서 좀 자극적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준석이 한 말이 또 공정이래. 그러니까 이준석이가 하는 공정은 무엇이냐? 멸치와 돌고래에게 공정하게 대하는 것이 올바른 경선 관리. 그러니까 돌고래가 다쳤을 때 때린 사람을 혼내주고 약 발라주는 게 제 역할이고 멸치가 밖에 나가서 맞고 와도 혼내줄 것이다. 아니 돌고래를 때리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거야. 돌고래가 두 마리의 돌고래가 땅 밖에서 처맞고 있어. 그런데 때린 사람을 혼내주고 약 발라주고 있냐 이거야 이준석이가. 지도 같이 후드를 까고 있는 게 이준석이야. 그런데 이딴 말을 씹으려. 여러분 이게 논리가 맞는 말입니까? 얘는 지금 자꾸 다른 생각이 듭니다. 자기 정치 플러스 다른 대권 후보를 도와주고 있다. 특정 후보를 도와주고 있다라고 저는 의심이 듭니다. 왜 잘 나가는 후보들을 밖에 외부 세력과 같이 뚜르겨 패냐 이거야. 왜냐면 판을 흔들었을 때 지한테 와꾸가 떨어지니까. 자기 정치에도 유리하다. 그러니까 자꾸 1%도 안 나온 후보들까지 모아서 20%랑 막 붙여놓고 원샷을 찍으려는 거야. 이렇게 의심하는 것이 상식적인 의심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8월 경선 출발론 이야기하고 있는데 9월 경선 출발론을 얘는 밀고 있잖아. 왜 시간을 더 둬야 될까? 왜냐면 1%짜리 1%도 안 나오는 후보들, 나는 유승민이가 자꾸 아른거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우파 바닥에서 아스팔트 쪽으로 굉장히 인품이 좋으신 분이 계세요. 그분 증언에 의하면 이준석이가 유승민이 전화를 끊어버렸다 짜증내면서, 그러면서 유승민이랑 끊어졌다라는 소문이 돌던데 요거는 진위 여부는 알 수 없죠. 그리고 설사 그랬다고 한들 끊어질지 안 끊어질지 모르는 일이다. 다만 요런 이야기가 있다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릴게요. 그리고 아까 앞서 제가 말했던 비판들 있지 않습니까? 국힘당 내부의 일부 대권 후보가 줄 세우기를 하고 있다. 과거 잘못된 정치에 답습을 행하고 있다라면서 윤석열과 최재형을 깠었죠. 이거는 방금 제가 정리했던 것이 당연히 필요한 행동이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국힘당에 뿌리 내리려면 지극히 자연스러운 행동이다. 그런데 그걸 왜 비판하느냐? 나머지 후보들은 1%짜리는 1%도 안 나오는 후보들은 줄 세우고 싶어도 줄 세울 사람이 없거든. 그러니까 지랄병 떠는 거다. 여러분 제가 이준석이가
자기 정치 플러스 어떤 특정 후보, 조회수 안 나오는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서 윤석열과 최재형을 고의로 때리고 있다 라는 의심이 비약일까요? 아니면 지극히 너무 많이 나간 저의 음모론일까? 아니면 상식적인 판단일까? 판단은 여러분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윤석열은 그래도 노력하잖아. 보이콧은 와전이 된 것이다. 내가 그 참가 안 하고 이런 거는 와전이 된 거고, 당 후보 등록하면 충실할 것이다. 내가 당 후보에 등록을 못했기 때문에 당 후보들 모이는 자리에 내가 가지 못했다고 변명을 하는 건데, 이런 변명이라도 해줘야 이준석이 면이 사는 거지.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이준석과 윤석열, 최재형 잘 나가는 대권 후보와 이준석이 갈등이 있는데, 여기에 잘못과 원인은 어디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 그리고 윤석열의 방금 요런 체면 세워주기, 요런 발언, 유화 정책 좋다 요런 거 칭찬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준석이 지금 휴가를 떠났어요. 그래서 윤석열과 안철수와의 신경전도 소강됐다. 이준석이가 돌아와서 또다시 당에 해가 되는 행동을 한다. 그러면은 우리 당원들은 이준석에게 준엄하게 회초리를 들어야 된다. 그냥 무작정 응원하고 원팀이니까 싸우면 안 돼요. 원팀이니까 우리 편을 비판하면 안 돼요. 원팀이니까 우리는 한 편이고 내부 총질은 하지 마라. 이런 발언 잘못됐습니다. 당을 이끌어가는 것은 당대표가 아니라 당심이다. 당원들이다. 오케이? 그리고 특히 최재형 지지자들과 윤석열 지지자들은 싸워야지. 과감하게 싸워야 된다. 특히 윤석열 지지자들 중에 윤석열을 지지하기 위해 국힘당에 입당한 지지자들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지자들이 해야 될 행동은 무엇이다? 국민의힘 당이 윤석열 대통령 만드는데 일조하고 후원하는 당이 되게끔, 윤석열의 당이 되게끔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당내 투쟁을 해야 된다. 그냥 가입하고 아무 소리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당원 게시판 가십시오. 게시글 다십시오. 잘못하고 있다. 이준석이 뭐 하는 거냐? 보이콧은 윤석열은 저런 아름다운 발언들을 하는 거고, 우리는 당 내부에서 권력 투쟁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윤석열 지지자 여러분, 우리 정신 똑띠 차리고 윤석열의 진정한 후원 조직이 되도록 합시다. 윤석열 파이팅!